아직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을 계산한다고? 중환자실 복도의 구석에 서 있던 75세 정만수의 귀에 들려온 대화였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끝을 만나볼까요? 그의 양손에는 아내를 위해 사온 따뜻한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 이화자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형, 엄마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는데 그 집은 형이 가졌으니 보험금은 내가 가져야지. 아버지도 이제 오래 못 사실 텐데 땅 정리부터 하자. 정만수의 손에서 보온병이 떨어졌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가슴이었다. 그 순간 정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경북 안동 외곽에 위치한 정만수의 집은 40년 동안 가족의 추억을 담아온 보금자리였다. 정만수와 이화자는 이곳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결혼시켰다. 첫째 아들 정민구 45는 2층에 살고 있었고 둘째 정민재 42는 도시에 거주하며 가끔 부모님을 찾아왔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이화자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정만수는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다. 이화자가 손수 지은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정만수는 막 들어와 손을 씻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이화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만수가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이화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화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만수와 두 아들에게 말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정만수의 하루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났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민구와 정민재도 병원을 오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정만수는 병실 복도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대화는 정만수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정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도면과 등기부등본, 통장을 모두 꺼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호야, 내 재산을 모두 정리해 줄 수 있겠나? 그날 밤 정만수는 아내의 병실에 앉아 오랜 시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옛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첫째 민구가 태어났을 때, 둘째 민재가 첫걸음을 뗐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모든 추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화자야, 미안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했어. 그의 손에는 녹음된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다. 새벽 3시. 정만수는 병원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의료진들이 아내의 병실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화자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간호사들이 아내의 침대를 밀고 달려갔다. 정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는 의사를 붙잡았다. 선생님, 제 아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큰아들 민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뒤로 들어온 작은아들 민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표정이었다. 정만수는 아들들의 어깨를 붙잡고 울먹였다. 너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민구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겨내실 거예요. 정만수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만수가 커피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복도에 남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 사이에 다른 대화가 오갔다. 정만수는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병실 코너를 돌기 직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작은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다. 당연히 우리가 나눠야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큰며느리
유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하잖아. 어차피 어머니는. 민재의 말이 이어졌다. 야, 형수랑 형은 그 큰 집에 살지 않냐? 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공평하지. 작은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음성이 들렸다. 큰아들 민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아버지 은행 계좌랑 통장들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생활이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도 이제 혼자서 그 큰 집 관리 못하실 거야.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민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고민도 없었다. 정만수의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다. 뜨거운 액체가 그의 바지에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40년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내의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정만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병실 복도 구석의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만수는 40년 살아온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관에 걸린 가족 사진, 거실에 오래된 소파, 식탁 위에 놓인 이화자의 앞치마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서재에 들어간 정만수는 오래된 금고 앞에 앉았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등기부 등본, 통장, 보험증서, 땅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모은 것들, 이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는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호야, 미안하네. 이런 늦은 시간에. 괜찮네, 만수.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구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수,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건가? 철호야, 내 자식들이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보험금을 나누고 있더군. 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아껴 사랑했던 내 자식들이. 강철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네.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 정만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모든 재산을 팔고 싶어. 집도 땅도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가? 아내만 지키고 싶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찾았다. 중환자실 앞 상담실에서 의사는 그에게 아내의 상태를 설명했다. 정 선생님,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뇌출혈 환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호전될 수도 있고 그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만수는 병원 로비에서 두 아들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 사람은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정만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신 것 같아서요. 민재가 말을 꺼냈다. 저희가 좀 의논을 했는데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구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살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함께 부담하려고요. 그런데 아버지 통장이랑 보험 서류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만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런 것들을 봐야 하지? 민구와 민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민재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만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당연히 우리가 나눠야지. 야, 형수랑 형은 그 큰 집에 살지 않냐? 보험금은 내가 받아야 공평하지. 병원 카페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구는 입을 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제 너희들 대화를 들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아직 살아계신 너희 어머니 앞에서 보험금 계산을 하더구나. 민구가 다급히 변명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그만. 정만수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로 향했다. 뒤에서 아들들이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만수는 강철호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안동외곽에 그 집은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나올 경우 빠르게 팔릴 수 있었다. 정말 팔 건가? 강철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 정만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군의 가족은 어떻게 하고 그 아이들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정만수는 민구에게 전화했다. 다음 주까지 집에서 나가거라.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 한 달 뒤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 전화기 너머로 민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고요? 너희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정만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가꿔온 정원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한 장의 지도를 꺼내 펼쳤다. 경남 거제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지도였다. 그곳에 그는 작은 전원주택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다음 날 정만수는 은행을 찾아 모든 계좌를 정리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예금, 주식, 계좌까지 모두 현금화했다. 40년간 성실하게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그런 다음 생명보험회사를 찾아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 아내 유아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더 이상 자식들이 아니었다. 수익자를 누구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다. 정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거제도 해성 요양병원으로 해주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정만수는 조용히 설명했다. 아내가 만약 의식을 되찾는다면 그곳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정만수는 휴대폰으로 거제도의 작은 집 사진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아담한 집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화자야,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둘이서 거제도 집 계약을 마친 정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집은 이화자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이었다. 여보, 우리 나이 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요. 이화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화자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정만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화자야, 내가 왔어.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거제도에 집을 샀어. 내가 항상 원하던 그 바다가 보이는 집 말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다. 병실은 붉은 빛으로 가득했다. 자식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돼. 그때 문이 열리고 민구와 민재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눈가에는 피로와 혼란의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민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버지,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정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다음 주까지 짐을 다 빼라. 집은 팔렸고 계약금도 받았다. 민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거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네, 어머니 일은 내가 걱정할 거 없다. 정만수가 고개를 들어 민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네,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병실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럼 저희는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현금 1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정만수는 그것을 민구에게 건넸다. 이걸로 새로운 집을 구해라. 내 동생과 나눠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다. 민구는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지? 정만수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너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여인은 보험금 얘기부터 했어.
40년을 키운 자식들이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재가 고개를 푹 숙였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용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너희 어머니가 눈을 뜨고 용서하시면 그때 생각해보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만수는 의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병원 복도는 저녁 시간이라 한산했다. 정 선생님, 환자분 상태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정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방금 뇌파 검사에서 약간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아내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만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화자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널 데리고 거제도로 갈게.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정만수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구와 민재는 이화자의 침대 양쪽에 앉아 있었다. 민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는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만수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아려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40년 전 민구가 태어났을 때 이화자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재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세 사람이 함께 웃던 순간이 떠올랐다. 정만수는 천천히 병실로 걸어 들어갔다. 두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정만수가 들어오자 그들은 고개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만수는 침대 발치에 서서 이화자를 바라보았다. 너희 어머니 뇌파에 약간의 활동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두 아들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대. 정만수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직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아버지, 민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은 정말로 파신 겁니까? 그래, 계약금도 받았다. 정만수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거제도에 집을 사셨다고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어머니가 항상 원하던 곳이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만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40년 전 신혼살림을 차렸던 작은 단칸방이 생각났다. 이화자와 함께 꿈을 키우며 미래를 계획했던 그 시절. 두 아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느꼈던 행복. 아버지? 민구의 목소리에 정만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너희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지. 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너희 엄마가 깨어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민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정만수는 침대 맞은편으로 걸어가 이화자의 손을 잡았다. 화자야, 들리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제발 돌아와줘. 그때 민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구였니? 정만수가 물었다. 부흥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계약했던 사람이 중도금까지 모두 입금했대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거네요. 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제가 잠시 나가볼게요. 민구 형, 같이 갈래? 두 아들이 병실을 나가자 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화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부드럽게 내려앉은 눈꺼풀.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화자야, 내가 잘한 걸까?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걸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난 그냥 널 지키고 싶었어. 복도에서 두 아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어쩌지? 진짜 집에서 나가야 해. 민재의 목소리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랑 아이들은 어떻게 해? 민구의 말소리가 작아졌다. 정만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화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 여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정만수는 자신의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화자야? 그는 아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화자야, 날 듣고 있니? 이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배를 누르며 복도로 소리쳤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제 아내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도 떨렸어요. 의사는 신속하게 이화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으로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고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정 선생님, 실제로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르면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이화자의 손을 잡았다. 화자야, 내가 여기 있어. 내 목소리 들리니? 손가락을 움직여봐.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이화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반응이 있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구와 민재가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급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정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반응을 보이셨다. 민구와 민재는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신 건가요? 민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저 민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기억나세요? 놀랍게도 이화자의 손가락이 다시 미세하게 움직였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가족의 목소리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위해 병실을 나간 후 정만수와 두 아들은 이화자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다. 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버지, 민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저희가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죠?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진실을 말해야지.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진실이요? 저희가 어머니 보험금을 두고 싸웠다는 사실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만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희가 실수했고 후회한다는 진실 말이다. 너희 어머니는 항상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지켜본 아내의 상태 변화에 정만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저희 정말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이미 끝났다.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집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민재가 물었다.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거제도에 새 집을 샀다고 했잖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네, 어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야. 민구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후회가 가득했다. 아버지,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너희는 너희 길이 있지 않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저희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만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문득 그는 이화자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항상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화자가 보여주었던 무한한 사랑과 용서. 너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만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화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살짝 열렸다. 그녀의 희미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여보. 이화자의 입에서
겨우 들릴 듯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화자야. 정만수가 침대로 달려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화자야. 날 알아보겠니? 이 화자의 눈이 천천히 정만수의 얼굴을 향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식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여보. 그녀는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구와 민재도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화자의 눈이 천천히 아들들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만수는 배를 누르며 소리쳤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이 화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만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화자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지금은 환자분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도한 자극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진이 이 화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정만수와 두 아들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복도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정만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민구와 민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민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 집을 판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정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가 충분히 회복된 후에 천천히 이야기할 거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만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분노는 이제 조금 가라앉은 듯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민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희가 집에서 나가는 건 당연해요. 단지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인지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족을 알아보시고 간단한 질문에도 눈 깜빡임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만수가 물었다.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출혈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의식을 회복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회복세입니다.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병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너무 오래 대화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아직 약하십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화자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만수가 다가가자 이 화자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했다. 화자야.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날 알아보겠니? 이 화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만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걱정 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이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했다. 아이들은 바로 밖에 있어. 걱정 마. 모두 건강해. 정만수가 대답했다. 이 화자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만수의 손을 약하게 꽉 쥐었다. 화자야, 들어봐. 정만수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내가 항상 원하던 바다가 보이는 집, 내가 샀어. 이 화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거제도에 있는 작은 집이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우리 둘이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화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이 질문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만수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추었다. 그는 아내에게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이 화자의 눈에 다시 의문이 어렸다. 정만수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화자야,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마.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해. 알겠지? 이 화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합니다.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내가 곧 다시 올게. 걱정 마. 병실을 나온 정만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아들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 저희 얘기하셨어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너의 어머니는 아직 약해. 지금은 충격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다.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정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씩 짧게. 너의 어머니는 아직 말하기 힘들어하니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마라. 민구가 먼저 병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병원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작은 몸이 민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 민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 여자의 눈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다가 이내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다. 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구는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민구예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 화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민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아직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는 결국 진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냥 어머니가 깨어나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동안 제가 효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화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손길에 민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기대며 흐느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민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빨리 좋아지세요. 병실을 나온 민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재가 형에게 다가왔다. 형, 어떠셨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들어가 봐. 조심해서 말해. 어머니는 아직 많이 약하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도 형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강하고 활기찼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민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이 여자의 눈이 다시 한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다. 그의 마음은 형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형은 항상 마음이 여렸지만 자신은 더 차가운 사람이었다. 특히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자신이었다. 어머니, 제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이 메었다. 이 화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그 말에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만수의 마음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들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 그리고 아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이 여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제 그녀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침대에 앉을 수도 있었다. 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세에 놀라워했다. 화자야, 오늘은 기분이 어때? 정만수가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이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만수는 아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화자야,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이화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우리 집, 내가 팔았어. 정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화자의 눈이 커졌다. 정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내 사망 보험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이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살아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정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난 모든 걸 정리했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거제도에 작은 집을 샀어. 우리 둘만 살 거야. 이화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만수는 아내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애들은. 이화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묻어 있었다.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애들은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이화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인데. 정만수는 아내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아내가 더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화자의 눈에는 용서와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다. 너무 실망했어요. 이화자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화자야, 내가 너무 성급했을까? 정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그저 널 지키고 싶었어. 아이들이 내게 상처 주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이화자는 힘겹게 손을 뻗어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날 지키려 했을 뿐이잖아요. 병실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거제도 집은 어때요? 이화자가 물었다. 정만수의 눈이 밝아졌다. 내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집이야.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어. 마당도 넓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 이화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보고 싶어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내 회복 속도에 놀라고 계시잖아. 정만수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이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정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구는 새 집을 구했다고 하더구나. 민재는 잘 모르겠다. 그 아이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이화자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묻어 있었다. 우리가 떠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아들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후회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만수는 일어나려다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 다시 앉았다. 이화자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여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약속해 주세요. 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이화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40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어요. 정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다. 생각해볼게.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 이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병실을 나온 정만수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화면에는 민구에게서 온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민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민구의 목소리는 놀랍고도 긴장된 톤이었다. 그래, 나다. 정만수가 대답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을 물어보시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나요? 너희 어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셨단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아버지, 민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일 병원에 와라. 너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마.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구의 목소리에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약속은 없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이건 너희 어머니를 위한 거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수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민구와 민재는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마주쳤다. 정만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아버지, 민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다. 정만수가 대답했다. 이래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으시고 침대에 앉을 수도 있으셔.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만수는 잠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이웃침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이들, 지난 4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아들들. 정만수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정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두 아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다. 정만수는 그들을 병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화자는 창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화자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두 아들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민구와 민재가 동시에 불렀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대 양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정만수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 아이들. 이화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이어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화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이어온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두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그들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병실에는 오랫동안 흐느낌만이 흘렀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40년간의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민재가 첫걸음을 뗐을 때의 감동,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결혼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 가족으로서 함께했던 시간들이었다. 3달 후, 거제도의 작은 언덕 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 마당에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화자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그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짧은 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여보, 꽃이 피었어요. 이화자가 정원 한쪽의 작은 꽃밭을 가리켰다.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만수와 함께 심었던 꽃들이었다. 정만수는 현관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예쁘게 피었구나. 그때 마당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만수와 이화자는 고개를 돌렸다. 민구와 민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민구의 아이들이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왔다. 정만수는 천천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겠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화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은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구가 인사했다. 새 집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의 마음 속에는 완전한 용서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텃밭은 마당 저쪽에 만들었단다. 정만수가 말했다. 같이 가서 볼래? 민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화자는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들 뒤로 두 아들과 손주들이 따라왔다. 정만수는 돌아보지 않고도 그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터바가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그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여보, 이 여자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정만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맑은 눈동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줘서. 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멀리서 민구와 민재가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심을 모종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어려 있었다. 정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저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바다 너머로 석양이 지기 시작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한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